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 경력이 6년 차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만큼 이렇게 마이크가 무거워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 한국인이다라고 해서 이사님 말씀만 듣고 옛날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군복무를 하셨던 분들만 오시겠지라고 했는데 어머나 세상에 국회의원도 오시고 우리 교수님도 오시고 지금도 대한민국의 관문을 굳건히 지켜주고 계시는 장병님들도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보면은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는 여러분들한테 뭐 지식이나 상식적으로 다가가는 것보다는 저의 전공을 살려서 북한의 실생활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는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8분밖에 안 됩니다. 8분 동안에 그 일상을 얘기하라라고 하니까 머리가 부풀림이 갑자기 오더라고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끝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북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하게 되며 그 탈북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오면 바로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 정착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해 드릴 거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은 나는 과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는지 또 바라볼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태어난 환경부터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북한을 지키고 있는 직업 군인이셨습니다. 30년 동안 군복무를 하셨고요. 어머니는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중학교 영어 교사인 가정에서 2남 1녀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가정 환경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어릴 적에 우리 장군님 고맙습니다. 세상에 제일 부러움없는 나라가 바로 우리 조선이구나. 조선에서 태어난 나는 정말로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어릴 적부터 어떻게 알았을까요?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 수령이 제일이고 우리 당이 제일이고 내 나라가 제일인 줄 알고서 저렇게 청년 생활을 거쳤으며 청년 생활을 거치면서 제가 어려운 고비를 한번 겪게 됩니다. 무슨 고비일까요? 무슨 고비일까요? 1990년도에 시작된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저희 할머니는 굶어 돌아가셨고요. 저희 아버지는 3남매를 먹여 살기 위해서 도둑질도 하시더라고요. 자식들 몰래 야밤에.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쥐고기도 먹이셨습니다. 살아가야 되니까. 인간은 생존에 본능하는 짐승이나 똑같습니다. 살아가야 되니까 별하별 노릇을 다 하는 것을 보면서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오직 머릿속에서는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만 내가 생존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머리에 배기기 시작하면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중국이라는 나라를 드나들기 시작했냐면요. 북한 일반 주민들의 월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월급이 약 2,400원 정도 됐습니다. 북한 돈으로 2,400원 정도 됐는데요. 이걸 달러로 환산하면 0.3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계란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배급과 월급을 준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90년대 후반부터 배급 월급 제재가 붕괴됐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회사에 안 나가면 되죠.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입니다. 북한에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무직죄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무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동안 감옥에 가서 감옥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한번 감옥에 갔다 오면요, 변경이라는 인간 밑에 빨간 밑줄이 그어집니다. 그러면 성장할 수 없는 길이 됩니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 앞날이 꽉 막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직장에 이름만 걸어놓고 회사 생활을 하지 않고 시장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선택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벌어들인 돈을 어디에 바칠까요? 장모님한테 바쳐야 됩니다. 수익금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사라는 곳에, 연구실이라는 곳에 이름을 걸어놓고 중국을 넘나들면서 밀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밀수를 하면서 어느 것을 알게 되었냐면요, 남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제가 북한에서 살아갈 때는 남조선이라고 하지 대한민국이라고 절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남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는데 참으로 인간이라는 게 교묘한 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경제국가고 자유가 빵빵히 보장되어 있고 여행도 갈 수 있다는 것을 드라마로 간접적으로 보고는 하지만 믿질 않았습니다. 세뇌 교육이 그렇게 힘이 컸기 때문에 처음에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저건 다 거짓말이지, 예술이지. 특히 가장 인상이 남은 뭐냐면요, 상속자들이라는 우리나라의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이 이민호였습니다. 한국 드라마 처음에 보면서 쇼킹했어요. 우리나라의 드라마는 너무나도 우리의 일상생활을 깊이 파고들어서 만들다 보니까 없는 사실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싸대기를 김치로 갈게 되지, 삼각관계가 아주 지저분합니다. 청춘 남녀들이 길거리에서 어떻게 알고 다니죠? 그래갖고 키스하고 맨날 일을 칩니다. 아주 그냥. 그걸 보면서 우리 북한에서는 짐승들도 저러지 않는데 진짜 저 나라가 썩어빠진 자본주의 날라리 나라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우리나라의 드라마는 블랙홀과 같아가지고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어요. 이민호가 제 첫사랑입니다. 북한에서 이민호를 보면서 북한 남자랑 연애를 조금 했는데 처음에 제 첫사랑은 이민호였습니다. 이민호를 보면서 꿈이 생기기 시작했고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남조선에 가야겠구나. 가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맞아요. 이민호랑 결혼할 수 있겠구나. 이민호 같이 재벌 2세가 내가 이렇게 높은 힐을 신고 쫙 넘으시면 뒤에서 어떻게 해준다? 맞아요. 안아주면서 바로 어디로 간다? 별장으로 가겠구나. 해외로 놀러 가겠구나. 내 자식 역시도 이민호와 같이 잘생긴 아들을 낳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행복했을까요? 드라마와 현실은 반대합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드리기 진짜 죄송하지만 저는 진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회를 했어요. 부모, 형제 다 부계했습니다. 나 혼자를 위해서 아버님, 어머님 주무신 동안에 도망쳐 나왔습니다. 어디 가면은 자녀를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독한 년, 부모 형제 버리고 온 독, 맞는 말이에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훌쩍 떠나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또 와보니까 처음으로 북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요, 국정원에다가 조사를 받습니다. 진짜 탈북민이 맞는지, 탈북민으로 가장한 간첩들도 들어왔다, 옛날엔 그러더라고요. 조사를 받은 다음에 하나원이라는 교육기관에 가서 모든 직업 교육을 다 시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화들짝 놀랐던 교육이 있어요. 무슨 교육을 받고 놀랐을까요? 제가 성교육을 주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 성교육을 하시러 온 선생님이 나간 다음에 아주 쌍욕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 눈썹을 까딱하지 않고 저렇게요, 불순한 말을 막 거침없이 내뱉냐고. 북한에서는 성교육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교육을 약 2개월 정도 받은 다음에 사회에 적응하게끔 LH 임대 아파트를 줍니다. 전날에 들어가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펑펑 울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평등한데, 그래도 하나원이라는 데 있으면 이렇게 같은 탈북민들끼리 128명이 있었습니다. 북적북적하니까 고향의 그림을 다 잊어요. 그리고 다 헤어져서 뿔뿔이 지방으로 가다 보니까 횡명한 지가 혼자 앉아있으니 진짜로 이제는 나 혼자구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눈앞이 깜깜했어요. 진짜 미로를 걷는 느낌이 들었는데 또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하나센터라는 기관에서 도와줍니다. 하나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하면서 제가 했던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식당 일을 했습니다. 식당 일을 했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은 마음에서 내려앉아요. 많이 내려놨다라고 하지만 내려가지 않는 게 뭐냐면요, 식당에 고정적으로 오시는 단골 고객이 있습니다.
어르신이에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반공교육을 했잖아요. 어르신인데 어느 날 4시쯤에 오셔가지고 처음처럼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처음처럼 뭘까요? 알았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근데 사람이 뇌가 가동이 안 될 때면요, 앞에 물컵 주세요라고 해도 물컵이 어디 있지 찾게 돼요. 그죠? 우리가 핸드폰 주머니에 놓고도 어머나 내 핸드폰 어디 있어 찾는단 말이죠. 처음처럼 주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그날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저 어르신 우리 식당에 와서 처음에 드셨던 메뉴가 뭐지? 하루에 몇십 년씩 오는데 내가 어떻게 기억하나? 그 다음에 막 하얘져가지고 주방으로 바로 뛰어갔습니다. 근데 주방에서 사장님이 일하시다가 아니 너는 왜 그런 것도 모르니? 여기에서 일한 지 한 달이 됐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냉장고에 가. 그 냉장고에 일단 뛰어갔어요. 아니 냉장고에 왜 오늘 메뉴를 냉장고에 넣어놨지? 뛰어갔는데 없어요. 막 눈물이 막 나오는데 참았거든요. 한참 있는데 사장님께서 뛰어오시더니 바보니 왜 이것도 모르니 하면서 소주를 가져. 아차, 내 눈에는 왜 저게 안 보였을까? 왜 오늘은 하느님이 나한테 이렇게 가혹한 벌을 내리지? 그 어르신한테 가서 사죄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북한에서 오다 보니까 좀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다 째려보시더니 간첩으로 왔으면 간첩질이나 잘하지 불쌍한 척을 하냐고. 제가 간첩으로 내려왔으면 그 자리에 서서 얘기했어요. 제가 간첩으로 내려왔으면 공작비를 타먹고 내 할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지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습니다.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습니다. 독하긴 독해요 솔직히 말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어르신이 자격지심이 참 심하십니다. 그렇게 같은 민족 같은 나라 사람을 과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오직 우리나라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왔고요. 제가 잘못한 이유는 딱 하나, 북한에서 태어난 이유밖에 없습니다. 돌아서 뛰어가는데 너무나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전화 한 통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형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형사님이 한마디가 저한테 용기를 주셨어요. 이 세상은 선과 악으로 존재한다. 대한민국에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좋은 사람이 그 많다. 네가 이 과정을 이겨내면은 잘 살아갈 것이고 이 과정을 이기지 못하면 너는 진짜 원전 통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건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는 너한테 달려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3개월 동안 우울증에 걸려서 밖에 못 나갔어요. 사람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조그만 갓난쟁이가 지나가도 나한테 막 비난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편견 아닌 편견이 있습니다. 이것도 서울에도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혹시 여기서 공무원 하시는 분들도 있죠?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처음에 PPT 만들어라 해서 PPT가 뭡니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라. 파워포인트가 대체 뭔데요? 하나하나 3살 애들 가르치듯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니까 선택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었습니다. 힘든 것에 보상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어떤 보상이냐? 주민의식이 생겨납니다. 북한에는 선거의 자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에게도 이제 투표권을 줘가지고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든든한 기둥이라고 인정해줬습니다. 그리고 노력한 것만큼 내가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제가 북한에서 살다 보니까 좀 꼰대적인 게 있어요.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일을 안 해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는 수두룩한데 힘든 일에는 몸을 안 내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좀 저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북한을 알리는 강사로 활동한다는 게, 나를 떳떳이 알리고 나라는 존재가 이 사회에서 잘 살아간다고 알리는 게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을 탈출할 때 이민호와 같은 사람이랑 이민호와 결혼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탈출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민호랑 살고 있을까요? 이민호 같은 사람 만났을까요? 상처를 떠주십니다. 그만큼 상처 주지 말라고 내가 핏줄에 먹을 세워서. 이런 참 여기 PPT가 회장님 다음에는 좋을 것에서 좀 합시다.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열심히 살아가니까 나에게 온 또 하나의 축복이었습니다.
한국 분이십니다. 근데 또 연하입니다. 감사합니다. 7살 연하입니다. 저 고백을 했습니다. 네, 진짜 너는 제 미니 미안해요. 저 지금 이런 말을 해서 너무나도 좋다고 따라다니니까 부모가 없습니다. 저는 든든한 뿌리가 없어요. 그냥 흔들리는 대로 잡초예요. 그런 여자를 좋다고 따라다니니까 의문부터 드는 거예요. 대체 너를 키운 아버지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저는 솔직히 제 아들이 북한에서 온 여자랑 살겠다고 그것도 7살 연상이다 나가면은 따라가면서 붙을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부모님도 아들 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혼을 했고요. 그러면 자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식은? 네? 있습니다. 9개월 됐습니다. 9개월 돼가지고 진짜 저한테 준 축복, 가장 큰 축복이 저희 신랑과 저희 아들입니다. 신랑은 회사 출근하고 퇴근한 다음에 밤새껏 육아를 도왔습니다. 시어머님도 너무 좋아요. 통일? 어렵지 않아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그러면 통일이 됩니다.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북한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할 때 통일이 돼요. 그죠? 저희 집은 벌써 통일이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동네방네 자랑하면서 며느리 자랑을 하느라 혀가 아주 그냥 심리까지 쭉 뻗어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악바리처럼 살아간다고. 임신하고 막달까지 일했고요. 해산한 다음에 한 달만 몸조리하고 또 일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언론에도 조금씩 나가고 있고 인권 활동도 하고 있으며 통일교육 강사 전국 각지 제주도, 울산, 부산, 대청도까지 다 들어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탈북노정을 직접 이렇게 미디어로 만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 숫자는 약 34,7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탈북이 성공하지 못하고 북한에 북송된 숫자는 34,700의 10배가 넘습니다. 북송이 돼서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와서 로또를 사지 않습니다. 또 돈보다 중요한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실제 탈북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목사님께서 직접 찍으신 겁니다. 이게. 저 산을 넘는데 7시간이 걸립니다. 그것도 낮에 못 다녀요.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전등도 켜지 못합니다. 저건 하도 촬영을 해야 되니까 전등을 켜고 다니는 겁니다. 브리스. 악어감이라고 하는 매콤감 쪽배인데요. 잘못 움직이면 뒤집혀서 악어감이 됩니다. 온 가족이 오는 장면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서워서 눈물을 흘리죠. 무사히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태국에 도착하면 안전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성공한 탈북민들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과 같은 좋은 분들이 주변에서 잘 도와주셔가지고 저렇게 사장도 되는 것입니다. 네, 좀 제가 말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할 말은 진짜 깜짝할 노력을 맞다고 할 수는 있지만 8분이 아니라 한 10여 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는 것으로 하고 제 강의는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마무리 말씀.